우리 생활 속에서 약을 섭취할 때 미처 알지 못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무심코 함께 섭취하게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약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팁토커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자몽 주스 등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륨이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심장이 과하게 뛰거나 구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은 약의 혈중 수치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 채널 기량제 방식, 즉 칼슘 채널 차단 방식의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하게 낮아지거나 신장 독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 정도는 자몽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분들 중 피임 약을 드시는 분들은 홍삼이나 인삼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삼이나 홍삼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증진시켜 주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과 함께 홍삼이나 인삼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아지면서 에스트로겐이 몸 안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종이나 혈전, 가슴의 멍울, 두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해지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기 전후로 홍삼이나 인삼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뼈 건강의 중요성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를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과 함께 복용 시 칼슘의 흡수가 방해받기 때문에 커피와는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속쓰림과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이나 빈혈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차와 커피 등은 3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차와 커피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인체의 철분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비타민은 필요한 만큼 체내에 축적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오히려 과용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을 위해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소변이 산성화되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일일 상한 섭취량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인들은 의외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수면제를 복용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신 후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드신 후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호흡을 느리게 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로 가게 되면 호흡 시 미세한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가 마비 상태로 변해 호흡을 만드는 근육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니 술과 수면제 복용을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진통제는 두통이나 감기 등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진통제를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 음료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의 경우 콜라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복용 시 음료로 인해 위산분비가 촉진되어 소염 진통제로 인한 위장장애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만으로도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 구토나 불면증, 또한 빠른 맥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충분한 양의 물과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일곱 번째, 감기약을 복용 후 간혹 쓴맛을 없애기 위해 초콜릿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약에 있는 카페인에다 초콜릿에 있는 카페인이 다량으로 몸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에는 약효를 높여 통증을 가라앉히고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감기약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0mg입니다. 이를 넘기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수면장애 불안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감기약과 초콜릿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변비약을 드실 때에는 우유랑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변비약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실 텐데요. 하지만 물이 아닌 우유랑 먹으면 우유가 약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대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녹아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속의 pH는 산성이고 장 속의 pH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알칼리성에서만 약물이 녹아 변비약은 장 속에서만 약효를 띠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칼리성 음료인 우유를 먹게 되면 위 속에서 약물이 녹아버리게 되어 장까지 약효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비약 역시 우유와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9번째, 보통 항생제는 감기 증세가 심할 때 처방을 받는데요. 이럴 때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간단히 요거트나 우유에 시리얼을 먹은 후 또는 빵과 우유를 같이 먹고 조금 지나서 약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항생제는 유제품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항생제 복용 시에는 요거트나 유제품과 같이 섭취하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유와 요거트 등의 유제품에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이 항생제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같이 드시거나 연이어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약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팁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